안녕하십니까. 백봉풍수유람입니다. 21세기의 새로운 풍수, 맥노이론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1700년 전 진나라의 곽박이 풍수를 개창한 이래 다양한 이론과 기법이 생겼지만 책 속의 이론과 실제의 현장에는 차이가 여전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화장이 장묘문화의 대세로 되면서 풍수의 영역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풍수 현장에서 발견한 맥노현상, 맥노이론은 지금까지 풍수계에는 없었던 풍수 역사의 획을 긋는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풍수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맥노이론이 무엇인지 그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맥노이론이 전통 풍수에 비하여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단기간에 풍수를 익힐 수 있고 명당을 현장에서 즉시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명당의 풍수 파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원묘원이나 납골 땅에서도 명당을 찾고 흉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 풍수 공부를 수십 년을 해도 현장에서 정확한 혈처를 찾지 못하는 것이 풍수계의 실정입니다. 맥노이론을 터득하면 단기간 내에 명당을 잡아낼 능력이 생깁니다. 2019년에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지냈던 후진타오의 부모묘소를 찾으러 갔는데요. 넓은 공원묘원에서 단 10분도 안 되어 묘소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선거철이면 경쟁 후보자 양대 선영을 보면 누가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도정환 의원의 조부모님과 부모님 묘소인데요. 경쟁 상대였던 정우택 의원의 선영과 비교하여 풍수 파워가 좋으니 도정환이 승리할 것이라고 지난 총선에서 미리 예측을 했었습니다. 또한 10여 년 전에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이광재와 최문순이 한나라당의 이계진과 엄경을 누르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도 예측한 바 있죠. 이는 명당의 풍수 파워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셋째로 공원묘원이나 납골 땅에서도 명당과 흉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진은 박지원 국정원장 부모님 묘소입니다. 원래 진도 선영의 흉지에 있던 부모 묘소를 대전 현충원의 대명당으로 이장하고 3년여 만에 박지원은 국정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최승호 전 MBC 사장 부친 묘소인데요. 최승호가 이명박 정부에 의하여 MBC에서 해고된 이후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현충원의 명당에 안장한 이후 최승호는 MBC 사장으로 복귀했지요. 반면 한때 법무차관까지 지낸 김학의는 부모를 흉지에 모시고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야구의 전설 최동원 선수의 납골항인데요. 이 묘원에서 가장 좋은 명당에 모셨습니다. 이는 공원묘원이건 납골 땅이건 기의 흐름인 맥노가 어디로 진입하여 어디에 멈추어 혀를 맺는지를 판단하면 명당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흉지도 피할 수 있는 것이지요. 풍수에는 명당 혈처를 찾기 위한 많은 이론과 기법이 있지만 기실 풍수의 핵심은 기의 문제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풍수학자 최창조 선생도 지기를 감지할 줄 아는 것, 즉 기감만 된다면 풍수의 난해한 이론들은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승은 달을 가리키며 설명하는데 제자들은 스승의 손가락만 바라보는 실정이지요. 기는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흘러서 어디에 멈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맥노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럼 맥노란 무엇이냐? 특정 지점인
A를 향하여 엘로드를 밀어보면 기가 B라는 지점에서 흘러온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기의 출발점에서 기가 흘러와서 멈추는 지점까지를 맥로라고 부릅니다. 다만 흉지에는 맥로가 없습니다. 풍수 파워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엘로드를 특정 지점을 향해 밀어보면 엘로드는 곡선이나 직선을 그리면서 그 기가 출발한 지점을 향하여 되돌아가는데, 이때 일정한 간격으로 엘로드가 멈췄다 진행하다를 반복합니다. 이 멈추는 지점들이 한 회절이 되는 것이지요. 이 회절이 많을수록 풍수 파워가 좋은 것입니다. 만일 1회절이 30m라면 2회절은 60m가 되는 것이죠. 이런 간격으로 단락 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회절수를 알게 되면 어떤 선형의 풍수 파워는 대기업의 추동이 가능한지, 또 선거에서 대결한 후보 중 누가 당선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맥로를 감지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륭 판단입니다. 본인이 목표한 지점을 향해서 가운데와 좌우를 향해 엘로드를 밀어보면 그림 A와 같이 세 방향이 한 곳으로 기운이 모이는 것은 자리가 된 명당입니다. 그러나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했는데도 그림 B와 같이 엘로드가 각각의 방향에서 튕겨져 나가는 반응을 하는 것은 자리가 될 수 없는 흉지입니다. 30년 이상을 풍수 공부한 사람도 기륭을 오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륭 판단만 가능해도 자신의 부모나 조상을 흉지에 모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맥로의 종류를 살펴보면 그 흐름의 모양에 따라 AB와 같이 직선과 곡선으로 구분이 되는데, C처럼 곡선으로 흐르다가 직선으로 변하기도 하고 직선으로 흐르다가 곡선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기의 흐름은 높은 산에서 낮은 산으로, 뒷산에서 앞산으로만 흐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 이와는 반대로 낮은 산에서 높은 산으로, 앞산에서 뒷산으로 흐르는 경우도 많고요. 또한 좌우 방면에서 흘러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조선 산천의 기의 흐름은 백두산에서 출발하여 어떤 정맥을 경유하여 어디에 혀를 맺었다고 말하지만, 이는 현장에서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산경표는 조선 산맥의 체계를 족보를 원용하여 만든 인문학적 서물이지 결코 풍수서적이 아니란 점을 밝혀둡니다. 또한 가장 오래된 풍수책인 장경에는 기는 물을 만나면 A와 같이 흐름을 멈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의 흐름은 B처럼 물을 만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의 흐름은 바다에서 진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몇백 년 전에 지어진 풍수책의 내용을 지금도 여전히 금과 옥조로 여기는 것이 풍수계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강진군수와 국회의원을 지낸 황주홍 의원의 부모님 묘소는 그 맥로의 출발이 바다를 경유하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천재기사 이세돌의 부친 묘소는 그 맥로가 바다에서 출발하여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진혈이 되려면 와겸유돌의 4가지 형태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시간을 공부해도 그 구별하는 것이 모호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컨대 카카오 김범수 회장의 선형은 모두 대명당 혈판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와겸유돌의 모양과는 무관하게
하나하나가 대명당에 해당합니다. 맥로 이론에서는 와겸류들의 모양과는 무관하게 기의 흐름인 맥로가 멈춰서 혈판을 버리면 그곳이 명당이라고 판단합니다. 맥로가 진입하여 혈을 맺으면 그 혈을 맺기 전에는 청색선으로 표시한 기흉의 경계선이 있게 마련인데요. 경계선의 안쪽을 면배의 면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일정한 범위는 명당혈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선으로 표시한 곳은 면배의 배에 해당하여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흉지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곁불만 찧어도 따뜻하다는 속설이 있죠. 대명당 근처에 몰래 묘를 쓰는 투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기륭의 경계를 모르고 투장을 했다가 곁불은커녕 커다란 불상사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기륭의 경계선 안쪽인 면의 일정 범위 내에는 모두 자리가 됩니다. 그림에 B, C, D, E 모두가 명당에 해당하지만 B가 핵심 혈처입니다. 그런데 D는 핵심 혈처 B에 가까운 곳에 있지만 풍수 파워는 C에 비하여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C 지점은 맥로가 흐르는 방향과 동일 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혈처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가 흐름을 멈추어 혈을 맺기 전에는 좌우로 기중의 경계를 벌린다고 했는데요. 그 벌리는 각도에 따라 혈처나 혈판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림 A와 같이 청색선으로 표시한 기중의 경계가 180도로 벌리면 명당 혈처의 범위가 가장 넓고요. B나 C처럼 기중의 경계선을 벌이면 각도가 좁으니 명당 혈처의 범위도 좁습니다. 그러나 기중의 경계선이 180도로 벌려도 또 다른 맥로인 B가 그림과 같이 A 맥로의 진행 방향을 막아서면 혈처의 범위는 좁아지고 맥로 위에 묘를 쓰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을 모신 수원 이목동의 삼성 선형 지도인데요. 이곳은 맥로가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각각 여러 갈래로 들어오는 곳으로 이건희 회장 조부모는 대명당에 모셨지만 이건희 증조 부모는 흉지에 모셨습니다. 또한 이건희 회장도 흉지에 모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당의 풍수 파워가 좋을수록 명당 혈처의 범위가 넓게 마련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대명당이라도 그 반대 방향에서 단 이래저래 맥로라도 들어오면 명당의 범위가 앞으로 더 나아가지를 못하여 혈처의 범위는 좁아집니다. 위 사진은 동아시아에서 최고 부자인 홍콩 재벌 리자청의 조부모 묘소인데요. 세 개의 묘소가 모두 50회절이 넘는 천하대지에 정확히 모셨습니다. 맥로의 진행 방향으로 혈처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퍼져야 하는데요. 뒤에서 내려오는 이래저래 맥로로 인하여 리자청 조부모 묘소의 혈처의 범위는 불과 1, 2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리자청 조부모 묘소를 제외한 이곳 공동묘지에 모신 수많은 묘소들은 대부분 다 흉지에 해당합니다. 이곳을 다녀간 중국인 풍수가들이 수십만 명을 넘고 있지만 이렇게 천하대지의 명당과 흉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는 해설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화장을 해서 납골항의 골분을 모시면 좌향을 따지는 전통 풍수의 논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장으로 모시는 경우에 전통 풍수에서는 조안산에 맞추어 좌향을 정하고 또는 산이 무슨 용으로 왔으니
좌향은 무슨 좌로 놓아야 한다는 등등의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맥로의 흐름에 따라 시신을 안치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풍수 파워를 시신이 가장 잘 또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풍수를 공부한 사람에게 대명당이나 천하대지가 어디에 있냐고 물으면 그런 대명당은 하늘이 감추고 땅이 비밀로 한다는 천장집이라는 말로 얼버무리지요. 이는 풍수실력, 즉 알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핑계에 불과합니다. 맥로이론을 터득하면 이런 것들은 풍수낭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맥로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저의 모든 현장 풍수의 소개는 맥로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합니다. 네이버 카페 백봉풍수이람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의 유명 기업인들, 유명 정치인, 또 유명 연예인들의 선형 자료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